좋아. 개념표 끝내겠나? 한 4개 하고 마야지, 그자. 출세기 해서 보자. 고전 시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빨리 끝내고, 짧은 거 좀 빨리 끝내고. 뒤에 현재 소설은 중요한 것만 하고 좀 기니까 넘어가면. 개념표는 오늘 한번 끝내볼까요? 대표님 안녕. 감기 걸렸대, 대표님. 자, 5강 가보자. 출세기부터. 수환이 한번 가보자. 출세기. 네, 가상 포인트만 가봅시다. 이 작품은 1976년 무너진 갱구에 매몰되었다가 16일 만에 구출된 광부의 실화를 극화하여 16일 만에 구출된 강부의 실화를 희곡으로 바꾼 연극이다, 그죠? 희곡의 특성은 다 알지? 모르는 사람 없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서술자가 없지, 그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왜 내 눈을 보는 건지 빨리 얘기를 해라.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를 하지, 그치? 설정 없지? 묘사가 가능하나?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불가능하지. 묘사 같은 게 될 수가 없어. 서술자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은, 그죠? 사건이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무조건 현재지. 무조건 현재지. 이해되지, 채연이? 장면 단위가 뭐가 되노? 장면 단위가 막가장이잖아. 막가장이잖아. 시나리오가 장면 번호고 제약이 있다. 굉장히 알지? 대답을 하려고 하면 알고 뭐 하러. 제약이 있지, 그지? 기본적 특성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서술자가 없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가보자. 작품 속에서 무너진 갱구에서 구출된 광부인 김창호는 대중언론에 의해 인력 출세를 하게 된다. 구출된 강부가 김창호라는 분인데 대중 언론에 의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연예 프로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출세를 하게 된다, 그지? 얼마 전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셨잖아, 우리. 그래서 뭐 유퀴즈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봤나? 출세를 하게 돼. 그래서 제목이 출세기가 돼. 성공하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제목이 출세기야. 기는 뭐 이야기일 거고. 하지만 점차 기사거리로서의 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길을 걷게 된다. 기사거리로서의 그의 가치가 떨어져. 그렇다면 기사거리로서의 가치는 과연 뭘까? 기사거리로서의 어떤 가치 뭘까? 과연 보자. 이 작품은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하여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대중언론의 자, 인간을 상품화하고 그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대중언론의 상업주의 그리고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어. 아울러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인간 부재의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 인간이 없어. 가장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없어, 얘들아. 인간은 없고 상품만이 존재해.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 줄거리를 보면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강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16일 만에 구출이 돼. 구출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제목이 출세가 될 거야. 그래서 제목이 출세, 세상으로 나온다가 될 거야. 제목의 의미는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지?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 세상으로 나오는 출세, 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앞에서 했던 대중 언론에 의해서 출세하는, 성공하는 출세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번 가보자, 계속, 수아나. 현대사회는 유명 인사가 된 줄거리. 밑에 앞부분 줄거리. 전체 줄거리 놔두고. 유명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김창호는 가족을 등지게 유흥에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는 요것도 읽을게요. 지시문도. 홍 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 때로 망령필로 가출도 해가면서 자, 홍 기자가 읽는 논문이 중요하대. 요것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대한 지역의 산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복잡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사회 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 사회의 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대리하는 겁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요, 이 사회 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대중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즉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논문을 읽고 있어. 지금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논문을 읽고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론은 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언론은 상품 가치만 추구하고 있어. 상품 가치만 추구하고 있어. 특히 이 논문을 읽는 홍 기자가 그런 상품 가치만 추구하는 언론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야. 이 홍 기자가. 그래서 이 홍 기자의 이 논문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이 언론을 비판하고 싶은 거겠지. 이 윤대성이라는 작가는. 자, 김창호가 등장을 합니다. 정아. 선생님.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 모르시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요거 김창호란 이름이 한두 개. 관심이 없어. 그지? 동진가옥수 돈 500에 묻혀있던 광고 김창호. 아, 김창호씨?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시문 같은 건 잘 받아래. 경상요거는 지시문을 비워두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대. 그지? 2학년 때 보면 너가 뿌리 깊은 나무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놔.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볼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바쁜데. 홍 기자는 김창호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 김창호는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어. 그지? 상품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 이 홍 기자는. 넘어가 봅시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5,000원짜리를 탁 던져준다.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람 잡는 광고 치울 겁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잇는다. 자, 홍 기자는 마지막 뒷부분을 다시 읽어.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 부재의 매스컴을 가지고 있지, 그지? 스스로가 인간 부재를 가지고 오고 있어. 홍 기자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자? 자, 중요한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고 구경꾼들이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는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준비합니다. 카메라 라이트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자, 지은아. 여기는 강원도 당산군 동민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오, 사고가 또 났나봐. 같은 사고가 났어. 김창호가 당했던 사고가 또 일어나.
34명이. 오, 큰일 났어 이제. 그러나 저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공고 중 폭발한 갱과 아래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난 갱구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났어. 그래서 홍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왔어. 근데 방금 그때 이불 보따리를 맨 김창호 일가가 등장을 해. 자, 홍 기자가 김창호를 발견해. 막 달려온다. 자, 줄 꺼놓자. 홍 기자가 막 달려가 김창호한테. 혹시 아까는 관심도 없었는데 달려가. 김창호 씨, 잠깐만. 김창호한테 상품 가치가 생겼다, 그치 얘들아. 나쁜 음식이. 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강부 김창호 씨가 이전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로 16일간 굴 속에 갇혀 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이용해 먹는 거잖아. 상품적으로 자기 뉴스에다가. 자,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을 주고 박수를 막 쳐. 사실 매스컴도 문제지만 매스컴이 상품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사실 우리들이지. 사실 그지. 이 구경꾼들이지. 우리들이 그런 어떤 이슈나 그지.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들이. 그러니까 매스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김창호 처음에 머뭇거려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를 해. 수아나 가보자.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2,200m 갱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신이 났다. 요건도 나올 수 있겠죠. 신이 났어. 김창호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사실 잘 몰라.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음식이지 않은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정보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 상태로 공기를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그 사이 기자 한 사람 뛰어나와서 홍 기자에게 비행말합니다. 자, 홍 기자에게 기회말을 한다. 이것도 표시해 놓을게. 홍 기자가 마이크를 빼서 김창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 말을 해.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구출되면서 김창호의 가치는 사라져버려. 사실 인부들이 구출되는 거는 좋은 일이야, 그지? 좋은 일이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창호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과 홍 기자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렇지, 그지? 뭔가 누군가 죽고 얘들아 누군가가 막 다치고 이래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대. 참 그렇지, 그죠? 세상 일이라는 게. 하나 가보자. 계속 브레인으로. 크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 한 부분을 드러내요. 해물진 인부들이 모두 뒷문으로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싱겁게 끝났구먼. 펼쳐놓자. 이게 가장 비판적인 말이야 이 글에서. 이런 걸 특종이라고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강부가 구출된 사실에 기뻐하기보다 특종이 사라진 것에 실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지? 인간 부재의 매스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사가 되겠지, 그지?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흥미가 없다는 듯 카메라를 따라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 가보자. 하나 끝내보자. 정신없다.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소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꾹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희망. 김창호 일가 외엔 아무도 없다. 여보 가요. 어디로 가? 땅속으로? 아니야.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려고 해, 김창호는. 하늘로 가서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울 거다. 우리 다 같이 하자. 하늘에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오른쪽에 봅시다. 김창호가 하늘로 가자고 한 이유. 김창호는 갱구에서 매몰된 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죠. 그로 인해 영화를 누렸죠. 점차 잊히며 올라가려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김창호는 대중의 관심이 자신이 누렸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기록을 세우면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관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참 인생. 22페이지에 보면 출세기의 중의적 의미 나오고요. 자, 23페이지 가보자. 말이 어렵대. 말이. 감상 포인트 가볼게. 시연이 한번 가보자. 감상 포인트 읽어보자. 이 작품은 글쓴이의 기행수필. 자, 기행수필집이야.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수필일 거고, 기행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쓴 거겠지. 기행수필집이고. 자, 기행문의 3요소. 현정아. 여정. 경문 자신감이 없는 여정은 자신있게 나오더만. 경문. 느낀 게 뭐고? 느낀 게 뭐고 그래? 느낀 게 느낀 거 하면 안 되지. 감상. 여정 견문 감상 해야 되잖아. 여정이 뭐고 나? 여정. 여행 다닌. 내가 여행을 다닌. 그러니까 기록을 하려면 내가 여행을 다닌 어떤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경로. 여행 다닌 경로가 여정이야. 여기저기 다닌 내 경로. 여행을 다닌 경로가 여정이고, 그때 보고 들은 게 경문. 내가 느낀 게 이제 감상. 옛날에 기행문에 3요소 이렇게 막 소수로 나오겠다. 10점 이래가지고 3개 써.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행수필집이고, 자, 보자. 생애사의 현장에서 글쓴이가 보고 느낀 말을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하여 당신이라는 어떤 독자를, 임의의 독자를 설정을 했고, 서간문 형식으로 정답. 서간문의 형식. 서간문은 편지란 얘기야. 마치 뭔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 글을 썼어. 수필인데 당신한테 편지를 쓰듯이 이야기를 썼어. 자, 중요한 것도 나온다 보자. 글쓴이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 생소하게 여겨지던 이스탄불의 역사를 떠올리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중국의 문화, 그리고 유럽의 문화, 그리고 이스탄불의 문화, 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해서 이스탄불 그러면 중국이나 유럽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 근데 이스탄불의 역사는 잘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곳이 공정과 대화의 도시로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공정과 대화의 도시로 번성을 했거든. 그 이유가 대제국을 건설한 이슬람이 보여주었던 관용 덕분이었음을 한 것. 이슬람 대제국을 건설한 이슬람이 이스탄불의 역사거든. 걔들이 간용을 가지고 있었대. 다른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간용 덕분에 이스탄불의 어떤 역사,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대. 자, 그리고 우리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 중독성. 자, 이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는 문화의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 어디 자꾸 얽매여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좀 반성해보자. 그리고 인류가 쌤 읽을게. 강자의 논리를 극복하고 무조건 강한 애들만이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 그것만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간용과 공존의 역사를 좀 열어가자.
한 이야기를 할 거야. 말이 좀 어려워. 말이 좀 어려운데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거야. 두 개로 구분해서 말이 좀 어렵긴 해. 자, 한번 가보자, 한정아.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터키의 도시야, 이스탄불은. 나중에 한번 가봐. 근데 먼 곳에 있어. 거리적으로 멀다는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멀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터키의 도시,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 왠지 우리는 로마, 파리, 뉴욕 이러면 좀 친근해. 근데 이스탄불, 뭐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하면 좀 어색해. 좀 멀리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먼 곳에 있다고 표현한 거야, 이 사람은. 심리적인.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 로마나 파리보다. 물론 우리는 로마나 파리도 못 가봤지만. 가봤나 혹시? 가본 사람 있나? 누 가본 사람? 나중에 한번 가봤어 하나? 파리의 거리에 앉아갖고 탁 그림 멋있잖아.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에 있나? 모르나? 그래, 아무튼 우리는 모른다. 아무튼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더 먼 곳에 있었대. 나는 작갈고 고스필이니까 있었습니다는 경어체고, 경어체는 다 알죠? 높임 표현이고요.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을 서로 구분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우리는 하잖아. 우리는 다 하자.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다 한다, 맞지 얘들아?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과 그리고 비잔틴 같은 곳입니다. 몰랐죠? 같은 곳이야. 역사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같은 그 서울을 한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뀐 것처럼 밑에 보면 있어. 읽어봐. 아무튼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흑해가 어딘지 알지 얘들아? 그 유럽하고 아시아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게 흑해잖아. 그렇지? 흑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곳이 흑해거든. 저거나 모르잖아. 나도 몰랐어. 이번에 알았어. 찾아보고. 목매하기만 하였습니다. 목매는 어리석다는 얘기야. 어리석다는 얘기야.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어리석었대. 아무튼 이 사람은 터키 쪽의 어떤 문화,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쪽의 문화는 잘 몰랐대. 무지했대. 잘 몰랐대. 자, 왜 그러냐 하면 읽어보자.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 자, 이곳에 와서 알았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뿐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냐 하면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엉망이 덮이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엔 이중의 장벽이 있어. 우리들 머릿속엔 하나는 중국의 벽, 또 하나는 유럽의 벽이야.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고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문화 종속성이야. 우리는 모든 문화를 중국 아니면 유럽의 문화에 짝지어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해왔어.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문화는 좀 생소하고 무지하고 좀 멀고 거리감을 느껴.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이란 말이 나왔다. 그죠? 여행 경로라 했지.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자, 글쓰기는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왔어. 즉 중국의 벽을 넘었어.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중국의 벽을 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쳤어. 즉 유럽의 벽을 넘었어. 유럽의 벽을 넘고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어. 계속 가자잉.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응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돌궐과 흉노는 터키의 조상이야. 터키의 조상, 즉 이스탄불의 조상이라 생각하면 돼.
터키의 조상은 중화라는 벽, 중화는 중국이지, 그지? 중국의 벽. 중국이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그 실상을, 그 본 모습을 만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 즉 터키의 역사, 이스탄불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또 만리장성, 중국의 벽, 만리장성, 중국의 벽 보다 완고하고, 알프스, 유럽의 벽 보다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어. 우리는 몰랐지만 그게 전부 다 문화의 종속성이겠지, 그지? 문화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 줄 거 놓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거, 동질적인 거, 이질적인 거 나올 수 있을 거고, 중국의 벽, 유럽의 벽을 의미하는 단어들, 소재들, 문장들 서로 같은 거,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지. 한 문제 정도. 자, 오늘은 수아나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역사를 띄웁니다. 아까 서간문이라 했잖아, 우리가. 서간문의 형식을 알 수 있네. 자, 이스탄불에서 이 사람은 소피아 성당이랑 블루모스크라는 사원이 있거든. 그 블루모스크를 소개할 거야, 우리한테. 자, 먼저 소피아 성당은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절정이래.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되게 신기한가 보다. 보다 못한 유럽 유적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는 근데 그보다 못한, 소피아 성당보다도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찬되고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겠노? 우리가 문화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소피아 성당을 이야기하고 있겠네. 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거야. 사화라는 역사를 이야기할 거야. 건물과 유적뿐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반복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 사화들이 있어.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해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정사에서도 그의 필적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자,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들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리스 로마의 전쟁 이야기에서도 그의 필적할, 대적할,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스탄불의 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지.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지. 전 세계적으로 모르지. 우리는 이스탄불 이야기는 몰라. 근데 그리스 로마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또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스탄불의 어떤 사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문화의 종속성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이야기할 건데,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종속성을 이야기하려고 소피아 성당이랑 사하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간용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는 간용 이야기를 할 거야. 가보자. 1935년 1935년 그때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발견했어. 청년의 집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 예수상을 발견하게 됐어. 대박. 가브리엘 천사 등이 수많은 성화들이 천사랑 성화들이 전부 기독교적인 것들이야, 그지? 기독교적인 것들, 예수상, 뭐 천사, 성화 같은 기독교적인 것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거야.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5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 즉 예수상, 천사, 성화 같은 문명이 나타났어. 칠을 벗겨내자. 근데 거기는 뭐로 사용됐었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됐어. 달라, 종교가. 보통 종교 같으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기들과 다른 종교의 문명, 즉 예수상, 천사, 성화를 뭐 했겠노? 다 없애버렸을 거야. 없애버렸을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싹 칠해서 덮어만 뒀다는 얘기야, 그지? 그걸 발견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간용이겠지. 이 사람 얘기하는 간용. 가보자, 채은아. 우리 현성이 입 째진데 조심해리. 발발에 채은아, 입착 째질 수도 있거든. 입 째지면 피 나면 병원 119 불러야 돼. 직원에? 가보자, 채은아. 벽면에 칠이 베겨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 칠이 있는 것도 몰랐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1대1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물론이지만 자, 그 문명, 뭐 예수상이라든지 천사의 모습이 정말 찬란했어. 그 자체만으로도 경탄의 대상이 됐고, 또 그보다 중요한 건 별표놓자.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간대함이었어. 간대함. 이교도 문화에 대한, 즉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비잔틴 문명은 자기들과는 다른 종교의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비잔틴 문명은 이교도 문화란 말이야. 이교도 문화. 근데 이교도 문화에 대한 간대함, 오스만 투르크의 비잔틴 문명에 대한 간대함, 즉 이교도 문화에 대한 그 간대함이 정말 돋보였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하다, 나는 경탄의 대상이 됐다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 비잔틴 문명의 찬란한 자체만으로도 경탄의 대상이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우와 자기들과는 다른 이교도 문화를 이렇게 놔뒀다고? 와, 그 간대함이 대단하다, 그 간용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경탄받았대. 자, 적군에 한번 읽어볼게. 제안하겠어. 조금만. 국군의 상을 함락시키며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어 함께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마호메트 2세가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거든. 이 소피아 성당으로 와서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대. 와, 자기들과 다른 문화인데 다른 애들 같으면 더 신나게 파괴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이교도 문화를 다 박살내자 막 이랬을 건데 이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대. 이 사람은, 마호메트 2세는. 다 같은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음. 계속해.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투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간용이 이거 감동적이었대. 정아 가보자.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전통.
간용, 그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간용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동가서 고와 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과 동가서, 옛날과 현재 고와 금, 동양과 서양 동가서, 예전과 지금 과거와 현재 고와 금이 함께 다 숨쉬고 있더란다. 이슬람에는.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티르크 말이 어렵지?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에페소스, 트로이 등지에는 이제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네모해놓을까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하는데, 모자이크 이거 안 보이게 하는 그 모자이크 아니다 얘들아. 이런 많은 문화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라는 뜻이야. 이런 많은 나라의 문화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모자이크 나라라는 거는. 그 다음 문단은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 문단 블루 모스크에서 또 읽어볼게.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대. 오케스트라. 아, 어울려서 연주하는 게 오케스트라잖아, 그지? 자, 잘 봐봐. 실제로 뭔가 연주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올 거야. 잘 봐야 돼.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와 288개의 창문으로 빗줄기가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야. 막 들어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막 연출해. 반짝반짝거리겠지,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야. 그 모습이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 현재, 고와 금, 동가서 동가서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거대한 합창이라는 거지. 이게 곧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타문화를 받아들인 이슬람의 모습, 타문화를 받아들인 이슬람의 간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상징적으로. 자, 얘기하면 타문화를 받아들인 이슬람의 간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진짜 어떤 연주를 우리가 들었다는 게 아니지, 그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이슬람의 어떤 간용적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두꺼볼게 풍선처럼 커지게 했대. 풍선처럼 커지게 했대. 자, 25. 그러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장벽은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지. 유럽과 중국에 대한 장벽은 장벽의 건너편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굴레였어. 간용은 우리를 풍선처럼 커지게 해주고, 그지? 장벽은 우리를 작게 해주는 굴레다, 그지? 풍선과 굴레는 서로 대조가 되는 소재들이다, 그지?
풍선은 막 커지는 거고 굴레는 막 나를 에어싸서 계속 작게 만들어주는 애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간용을 가지고 편견을 깨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27 보리 피리 한 하온 감상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지영아. 이 작품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나병이라고 있거든. 옛날에 알지? 문둥병이라고 해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막 그런 병이 있어. 그런 나병이 있는데 그걸로 고통받았던 시인의 비극적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민혁풍의 시야. 슬퍼. 민혁풍이니까 사문보의 어떤 율적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지? 민요니까. 화자는 지연아. 화자는 보리피리를 매개로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고향 어린 시절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고독하게 방랑해야 하는 삶의 서러움을 표출하고 나병으로 고통받아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기 막 이렇게 혼자서 소외돼서 살아가고 뭐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보리피리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릴리. 보리피리의 소리를 흉내내 음성 상징어 의성어 될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시구의 반복, 그죠? 매 연마다 있어. 이렇게 보면 있고 리듬감을 형성할 거고, 반복되면 시에서 무조건 리듬감, 무조건 강조. 지금 보니까 연을 또 구분하는 효과도 있다, 그지? 연을 구분하는 효과도 있고, 통일감 있네. 통일감 다 있으니까 통일감도 있고. 지금 유음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지? 유음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학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애상적 분위기가 있어. 유음을 많이 쓰면 애상적 분위기가 생기지 않고 좀 경쾌해지긴 한데 전체적 내용을 봤을 때는 왜 좀 경쾌한 그 슬픈 장면에서 경쾌한 게 나오면 더 슬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런 거 그런 느낌의 좀 애상적, 좀 한 이런 거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될 거야. 애상적이면서 한의 정서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거야. 막 슬픈데 경쾌한 리듬이 나오면 더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릴릴리. 개구리 왕눈이 노래 아나? 개구리 소년 빰빠밤. 몰라? 필릴릴리. 이 몰라? 개구리 연못에 웃음꽃. 몰라? 뭐야? 그 두꺼비 나오고 뭐라 맥이 나오고 그 뭐라 그 아롱이 나오고 재밌는데. 보리피리 불며 인안의 거리 인간사 그리고 필릴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필릴리.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야. 어렵지는 않으니까 뒤에 감 읽어보고 하나원이라는 분. 안민가는 뭐 옛날에 뭐 했는데 우리 공상여고 아이들은 감상 포인트 우리 현정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라 경도왕 때 승려 충당사가 왕령에 따라 지은 19칠 자, 향가는 내일 다시 잠깐 할게요. 향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우리 음차 훈차는 안 했지. 저번에 향가하고 향차 이런 거 안 했지. 요거 들어오면서 안 했지. 내일 애들 오면 잠깐 하자. 향가 그냥 내일 오면 그냥 향가 다시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라고 해줘. 까먹으면 아무튼 19치 향가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할게. 한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학교에서 만약에 경상요거는 안 하지 싶은데 한국 유사에 뭐가 실렸냐, 뭐 어디 균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 균여전에 뭐가 실렸냐 하면 보기로 한 문제 낼 수 있거든. 그건 한번 좀 기억해봐.
상호 유사에 실린 책이 있고 뭐 균효전에 실린 게 있고 이런데 혹시나 얘기하면 보기로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상호 유사에 14편, 균효전 11편 뭐 이런 있는데 혹시나 얘는 상호 유사에 실린 건데 상전하는 향가 작품 대부분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하는 게 많지 그지? 승려들이 썼으니까. 하는 데에 반해 이 작품은 유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유교적인 게 있다 그지? 보니까 제목 자체도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거 같아 그지?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좀 있다 그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 이래 되지? 역사적으로 경도원 때에는 천재지변이 잦아 인생이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권세를 가진 귀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이 나라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임금과 신하가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잘 돌본다면 나라가 편안해질 거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야. 그치? 군은 부야 신은 애다 이러지. 기억나는 점은 요거 군다이 신다이 능다이 하면서 되겠죠. 자, 뭐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이지. 뭐뭐 하면 하는 건 가정법이지. 뭐 한다면 백성들은 사랑을 할걸. 임금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하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서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한다면 백성들은 사랑을 할 거야. 꾸물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뭐 백성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라 돼 있는데 백성들을 생각하면 돼. 그냥 하루하루 꾸물거리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의미야. 꾸물꾸물 이거 아니야.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을 열심히 먹여서 다스려서 큰 따옴표를 좀 해놓으면 편할 거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를 조금 해놓으면 편할 거야. 백성들의 판단을 인용하면 돼 있는데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 말이야. 그 말은 아,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지? 뭐 이게 아니고 와, 이 땅이 최고네. 이 땅이 최고인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는 갈 곳이 없어. 이 땅이 최고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 땅이 최고인데. 이 땅 짱. 이 땅 원추. 이 땅 짱. 이 땅 원추. 좋아요 눌러야 되는 것이다. 특별아. 알겠지? 아무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거야? 이 땅이 최고인데 라는 말을, 라는 판단을 백성들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정치를 잘한 거잖아. 그지? 그 정도까지 만약에 백성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나라 안이 좋아지겠지. 유지가 잘 되겠지. 중요하대. 이거 내일 다시 할게. 이게 중요하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잖아. 그지? 위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야. 임금은 아버지답게, 신하는 엄마답게, 백성은 어린아이답게. 백성도 말 잘 들어야지. 그지? 하려면 나라 안이 태평해질 거야 하는 이야기야. 짜라라. 그 밑에 핵심 개념의 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잘 봐놓고 끝낼 거야. 자꾸 눈치 주지 마. 자, 8강 이거만 하고 9강은 굳이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너희가 읽어보면은 해석은 될 것 같고 무교천가는 뭐 가상 포인트 가보자. 정아
도장으로 된 악장이다. 악장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경산용어도 그 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쌤이 한 문제 정도 낸다는 얘기고 안 한다면 그냥 넘어가. 악장은 뭐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한 문제 정도 낼 거고 악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때 불리다가 그냥 안 불리거든. 악장은 요거밖에 없어. 125장이나 돼. 겁나 길어. 씨. 공부를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읽어볼게. 조선왕조 창업의 기틀을 마련한 입주의 사적과 공덕에 대한 성축과 예찬, 후대 왕들에 대한 공개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후대 왕 그러니까 설명하면 조선 왕조가 창업하게 된 조선 왕조가 건국을 하게 된 기틀을 마련한 게 6조거든.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왕이 됐어. 근데 이성계 아빠는 원래 왕이 아니잖아. 근데 이성계가 왕이 딱 되는 순간 이성계 아빠도 왕이 되고 이성계 아빠의 아빠도 왕이 되고 이성계 아빠의 아빠도 왕이 되고 이성계 아빠의 아빠도 왕이 되고 이성계 아빠도 왕이 되고 이성계 아빠도 왕이 되는 거잖아. 그게 6조인 거야 이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성계라는 분이 태어나서 왕이 돼서 조선을 건국하게 됐어 해서 이제 조를 주는 거야.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왕으로 취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중에 왜 육룡이 나르샤라고 있었는데 그 육룡이 이 6조거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의 나라가 만들어졌어. 뭐 이런 거야. 육룡 요분들이거든. 그냥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뭐 송축, 예찬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왕들 그 다음에 대를 잇는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거지, 그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라 하는 것들 훈계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따라서 이 작품은 영웅서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좀 용서사적인 이야기가 있고 대부분 2절 사고의 형식에 주로 3절에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앞부분에는 중국 고사들이 좀 많고 중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해. 후절에는 육조의 업적과 관련된 사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조선 건국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야. 조선은 이러이러해서 건국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해 이런 걸 강조하려고 맨 처음 만든 거야. 새로 만든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최초의 작품이야. 이게 악장이라는 게 국어사 연구였던 귀중한 자료.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때 그 중세 국어 하면서. 자, 한번 가볼게. 수아나, 채연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 두 줄만 읽어볼게. 현대어를 읽어요. 뭘로 읽고 싶어요? 현대어. 한태를 읽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아. 여기까지만 다 할게요. 한번 보자. 우리는 그 본문을 쌤이 읽을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혹시나 학교에서 이거 할 때 중세국어 문법으로 혹시나 알려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것도 다시 설명해줄게. 엄매에서는 모르겠다. 엄매를 엮어서 혹시나 중세국어를 얘기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하겠나? 그렇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이지. 지금 바람 미음이 넘어간 거죠. 바람에 내우외환 돼 있지, 그지? 안에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외 바깥으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니 밀세 아니 흔들리니까 곧 좋고 여름이 하다는 많다 이거지, 그지? 많다 이거지.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아질 거야. 뭐 문화가 융성해진다 뭐 이런 걸 것 같고, 그지? 가보자. 계속 현대어를 읽어볼게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나. 샘이 깊은 물은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말 되지. 가말. 가뭄이지. 가뭄.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니까 내는 시내지. 시냇물. 시냇물이 되어 바다에 가더라. 영원히 무진하게 발전하더라. 그게 이제 2장 되겠지. 그죠? 125장이 유명하지. 그지? 자, 한번 가보자. 소환아. 여기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고려의 수도였던 곳에서 평양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그럼 수도를 옮길 때는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하거든. 야, 너가 왜 수도를 옮겨 굳이? 라고 하니까 정당성을 얘기해야 돼. 정당성을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 예전에는 첫 번째는 하늘에서 시켰는데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중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 하고 두 개가 있어. 두 개. 적어놔봐. 두 개 있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두 개 있어. 하늘에 시켰어. 하늘에서 정해놨어. 하늘에서 정해놨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옛날 중국 왕들도 그렇게 했어. 전설 속의 중국 왕들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정당성이었거든. 그 얘기를 할 거야. 야, 너가 왜 한양으로 수도 옮겼어? 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옮긴 게 아니고 천세 후에 1000년 전에 있잖아.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시한 데 있잖아. 하늘이 정해둔 거야. 하늘이 정해둔 거야. 예정돼 있었어 이 말이야. 미리 정하시한이라는 건 예정돼 있었어. 1000년 전에 하늘이 1000년 후에 여기 한양에서 수도를 정해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엄청 발전할 거다라고 정해놨대 하늘에서.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났어 지금. 우리 인간들은 뭐 해야 돼? 나라 세워야지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하늘 시키는 거대로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정당성이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신 예정돼 있던 한수 북의 한양에다가 가볼게. 뭐라. 니도 현대어 읽고 있나? 누인 개국하샤 나라를 열었어. 그러니까 복년이 왕조의 운수가 갓 없으시니 끝이 없을 거야. 뭐 1000년 전에 뭐 나라 하늘에서 시켜놓은 걸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운수는 끝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성신이 요거 엄청 중요하다. 성신은 후대의 임금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이 시킨 대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끝이 없을 거야 복이. 그러면 앞으로 후대의 임금들, 앞으로 우리 뒤를 잇는 임금들이 이 말이야. 자, 성신이 니샤샤도 이어도 경천근민 하샤사. 경천근민 하샤사. 더욱 구두시리이다. 더욱 구두시리이다. 자, 이거 중요하다 또. 본문에다 표시해놔. 임금하 이래야 되지. 임금하. 하는 부르는 거고 이 임금이 위에 성실하고 똑같아. 후대의 임금이야. 후대의 임금. 임금아, 후대의 임금들아. 임금 이시어까지 했대. 아쇼서가 아라쇼서까지야.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아라쇼서. 표시 좀 해놔. 아라쇼서. 아라쇼서. 그리고 내가 본문을 볼게. 본문. 낙슈의 산행가이셔.
낙슈의 산행가이셔. 혹시 모르는 사람은 끊어. 읽을 때 낙슈 산행가이셔 하나빌 이래 하면 안 돼.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의문문이고. 자, 오른쪽 해석을 보면 하나라의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낙수라는 곳에 사냥을 갔어. 근데 얘들 할아버지가 정치를 엄청 잘했어. 장치를. 그래서 그걸 믿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사냥만 하고 놀았어. 그러다가 마침내 폐위당했어. 쫓겨났어. 왕위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후대 임금들아, 너희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알아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비는 누구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겠지.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라의 태강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정치 잘한 것만 믿고 태강왕처럼 맨날 사냥 가고 놀기만 하면 너희도 결국 폐위당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지 마. 이 이야기를 너희들 잘 알아라 라고 고사를 활용하는 거야. 이해 안 된 사람 있나? 시험 되지? 이걸 뭐라 하지 우리가 사자성어로?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를 갈고 닦는 이거 뭐, 티키타카가 안 되면 타산지석 이렇게 돼야지. 타산지석이라 하잖아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하고 그 정도 거야 보통. 우상의 눈물을 한번 읽어봐. 재밌어. 굉장히 좀 무서웠던 어떤 아이를 굉장히 불쌍한 아이로 바꾸는 뭐 그런 이야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33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있지. 컨닝을 도와준 건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 거고, 기표라는 아이를 돕는 거고, 컨닝을 도와준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사실 기표라는 아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어. 읽어보면 이해될까? 혹시 안 되면 표시해줘.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다시 물어. 그리고 넘어가 보면 34페이지에 그 문제 해결 키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중요해.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35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파란색 있는 밑에 그 형우는 기표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그것만 메모해놓고 밑에 보면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라는 문장이 있어. 단어. 그것만 좀 표시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지금 안 읽은 거 하고 그거까지 읽고 내일 드디어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